중국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 체험학습으로 참여한 한국 남학생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중국 SNS에서는 한 한국 남학생이 여성 관람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중국 여성이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학생의 손목을 붙잡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남학생은 당황한 듯 노라고 부인하다 결국 소리를 반복하며 사과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남학생이 자신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해 보안 요원에게 신고했고, 확인 결과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쪼그려 앉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소속으로 확인된 이 학생은 사건 당시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교사가 곁에 없어 당황한 상태였다고 학교 측은 해명했습니다. 또 고의성은 없었고 현장 공안이 영상 삭제 후 사건을 종결했으며,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학생의 신상 정보를 공유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고, 학생은 현재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6억 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인 전 팀장에게 도피 자금을 보낸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4일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세 여성 조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공단 동료이자 과거 연인 관계였던 최모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67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그의 전자지갑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도피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 도피 기간을 연장시켰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내부 전산망을 조작해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환수된 7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원에 대해 추적했지만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전액 탕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광주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10대의 담배꽁초로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실화 혐의를 받는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3월 31일 광산구의 한 직장 어린이집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운 뒤 그 꽁초를 재활용품 보관소에 버렸습니다. 이 불씨가 인근 재활용품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번졌고 건물 외벽과 차량 부대가 전소되는 등 약 3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옥상에 고립된 병원 관계자 3명은 사다리차로 구조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한 교사, 간호사 등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변 탐문과 화재 감식, 진술 등을 통해 A군을 입건하고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구대에서 보호 중이던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61세 A 경감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선고 유예는 2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A 경감은 지난해 1월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된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몸을 누르는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군은 마약 투약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되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A 경감은 B군이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걸 듣고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A 경감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또 1992년부터 정년퇴직까지 30년 이상 무징계 모범 경찰관으로 근무에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권력 행사자의 폭력에도 선처가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3세 아버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대구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생명을 건졌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이 삶에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인간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사유가 없고 원심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사안이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장애가 있던 아들을 39년간 직접 돌본 것으로 알려졌고, 아내와 차남, 복지단체 등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숨진 이모와 중증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를 한방에 방치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유기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보다 형이 늘어난 것입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이모 B씨가 쓰러진 것을 알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숨진 B씨의 시신이 있는 방에 90대 치매 노모를 6일 동안 함께 두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숨이 가쁘긴 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 또 과거 노인학대 전력 때문에 오해받을까봐 신고를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유기와 학대는 유죄, 그러나 유기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한여름에 치매 노모가 시신과 유기를 생활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형을 높였습니다. 올해 설 연휴 광주에서 발생한 참혹한 존속살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14일 마무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설날 새벽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를 무참히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에 있던 어머니를 수차례 때리고 둔기를 사용해 치아를 강제로 발치한 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 잔혹한 범행은 A씨와 통하던 지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고 A씨는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고령의 어머니였고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인하며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보장이 힘들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12살 아이의 호소에 돌아온 건 태권도 관장의 주먹이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이 수련을 그만두겠다는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원생 비군이 힘들어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아이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비군은 피멍이 들고 전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비군은 해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며 부모는 아이 몸에 난 상처를 보고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도장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장 A씨를 상대로 정확한 폭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A씨에게 추가적인 폭행이나 학대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일식 오마카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28인분 예약 노쇼에 이어 조롱 문자까지 받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9일 노인을 가장한 목소리로 28명 예약하겠다는 전화가 걸려왔고 직원은 예약금 없이 예약을 받았습니다. 의심스러웠지만 A씨는 200만 원어치 재료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고용했습니다. 예약 당일 젊은 남성이 전화를 걸어 고급 위스키까지 요구했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음식은 모두 버려졌습니다. A씨가 항의 문자를 보내자 많이 발작했나 보내라는 조롱과 막말이 담긴 답장이 돌아왔습니다. A씨는 직원 월급 줄여 투잡까지 뛰는데 너무 큰 피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법조계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들은 꼭 처벌받길 자영업자 무시하는 행위 강하게 다스려야 하라며 공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